안녕하세요. 오늘 세명대학교에서 회계 관련 자격증을 소개하게 될 이우성 공인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뭐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회계 또는 세무 관련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회계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증들이 있고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향후 저희 회계 관련 또는 세무, 직업, 탐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저희 직업의 전망, 그리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진로, 그리고 그러한 진로를 가기 위해서 물론 학교에서 저희가 당연히 기본 지식인 회계와 세무 관련된 학습을 하시겠지만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이 어떠한 게 있는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저희가 습득하고 시험을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는 단순한 정보를 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지고 직업을 이쪽으로 한번 선택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강의를 뭐 강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공부를 좀 더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볼까? 또는 이쪽을 좀 더 신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내 직업까지 이쪽으로 나아가 볼까? 라는 데는 많은 도움 또는 나침반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고 직업을 선택하실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오늘 주제는 회계 관련 자격증에 대한 소개예요. 저는 뭐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현재는 예전에는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촌회계법인에서 그 평가와 회계 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또 저희 그 보조를 담당해 주시는 많은 회계 관련 또 직원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자격증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뭐 강의라고 계속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제가 가져온 컨텐츠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개요에서 저희 회계가 가지는 향후 전망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 9번까지가 이제 저희가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목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어떠한 과목을 공부해야지 이러한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펜딕스에 시간이 좀 더 할애된다면 제가 어펜딕스에서 이러한 자격증을 땀으로써 어떤 우대 사항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꼭 설명을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어떠한 직종에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좀 더 우대상을 받고 저희가 취업을 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런 거는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시면 이제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취업 또는 채용 계획 보시면 관련 뭐 우대 자격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우대 사항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저희가 취업을 뭐 목표로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쪽을 채용 현황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향후 전망 및 진로. 뭐 향후 전망이라는 거는 제가 이 사진 딱 캡처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기사예요.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요. 항상 회계 직종에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묻죠. 뭐 여기는 제가 기사로 담을까도 했지만 많은 기사에 뭐예요? 저희가 향후에 뭐 사라질 직종 해가지고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AI가 도입되면은 가장 강점이 뭐예요? 네. AI는 숫자에 대한 오차가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숫자에 대한 계산은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끊임없는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직종에 대한 공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체될 수 있을 거라는 저희 불안감. 네. 하지만 여기서 이 기사에도 보듯이 또는 이 여기에 이제 리서치에서 보듯이 네.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가 거의 8만 8천 건이에요. 그리고 세무회계 관련 직무의 채용 건수는 네, 단연 1입니다. 네. 근데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회계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사도 그랬어요. 네. 뭐 저희가 회계사 업무도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숫자를 보는 건데 AI는 오차가 없으니까 훨씬 더 투명하게 인적 오류 없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네. 하지만 저희 2021년 8월 달에 저희가 회계사 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한 1,100명 정도가 합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최종 이제 2차까지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빅4가 있죠. 네, 뭐 또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정확히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3일, 네, 삼정, 안진, 한영 이렇게 빅4가 있는데 빅4에서 채용되는 인원이 1,400명이었어요. 1,100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약 1,400명 정도가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럼 300명은 합격하는데 어떻게 됐냐? 작년에 합격을 해서 작년 이전에 이미 합격을 하고 뭐 저처럼 이제 빅4에 있다가 이제 로컬, 네, 소위 말하는 로컬을 하거든요. 저희가 빅4가 아닌 회계법인, 중소형 회계법인을 로컬 회계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빅4에 있다가 대부분 이제 로컬 회계법인이 나오는데 저도 그랬고요. 네. 그런 회계법인은 다시 재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그 진출한 회계사까지 다시 채용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올해 합격한 인원은 거의 대부분 싹쓸이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또 로컬이나 대기업에 갔던 인재들 다시 흡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소형 회계법인이다 보니까 합격하면 당연히 이제 빅4 가고 싶죠. 저도 그랬고요. 네. 그랬더니 저희 이제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합격자들을 신입을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네. 그 정도로 회계사 구인난이 심각했던 거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이거는 또 향후에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이제 변동될 일이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 쉽게 채용 인원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용된 인원을 뭐 자르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에 필요 인력이 그만큼 많다고 회계 법인은 인지한 거거든요. 네. 그 하물며 저희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무보조 직원, 이제 기장하시는 직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뽑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못지않게 숫자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숫자를 아주 즐겨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뭐 저도 비롯해서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이 회계 쪽에 난 결산 또는 이제 기장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는데 이제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시는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 본인이 여기에 조금 직무에 적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입하게 됐을 때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물린 연봉이 중요하죠. 네. 워라밸도 중요하고 연봉도 중요해요. 네. 그러면 방금처럼 이 직무에 맞다. 그래서 이 직무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진입했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직무 만족도는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연봉에 대한 이슈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조금 따기 힘든 자격증, 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따면 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꼭 전문가를 활용할 거고요. 활용해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제 상대적인 노력의 난이도죠. 그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한 1, 2년, 2, 3년은 도서관에서 이제 푹 썩히는 게 싫다. 그러시면 저희가 일반 회계나 결산이나 이제 세무, 기장이나 이쪽 직종으로 가신다면 네, 조금은 더 시간을 덜 할애하는 자격증을 따져서 진출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노력을 더 적게 한 자격을 따고 더 많은 연봉 직군으로 가고 싶다. 그건 이제 욕심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 직무에 맞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 그런 불확실성에 자기는 투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 정도는 노력을 하지는 나는 요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회계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래 이제 조금은 시간을 덜 할애하는 자격증을 선택하셔서 이제 취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전망이 저희가 막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지 않다. 네. 오히려 현재로는 매우 화랑이다. 네.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진로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시죠? 네. 뭐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회계 세무의 자격증 꽂은 그래도 뭐 공인회계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빅펌, 네, 거기에 근무하거나 이제 저처럼 이제 그쪽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회계사무소에서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세무법인에 이제 근무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회계와 세무 업무의 지원자, 아까 말했던 보조 업무,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마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나 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회계법인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회계와 세무 업무 이제 지원자로는 대부분 이제 조금은 더 노력을 덜 해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아마 회계사무소에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네, 일반 기업체에서 회계와 세무 담당자로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컨설팅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루트는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시고 아마 전략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저희가 전문 계약직은 직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세무 이제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저처럼 또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학교에서 뭐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한 후에 저도 이제 이제 다른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학교나 강사로 활동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이점이 저는 현재 공인회계사로서 2000회계법인에서 네,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감사나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이렇게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게 가장 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시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일단 이쪽 길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최종 나중에도 한번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1차, 2차에 대한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이제 전문가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따르니까 이제 이쪽을 아마 준비하게 되신다면 꼭 이제 관련 학과의 이제 교수님들과 한번 상담을 통해서 네,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캐파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은 네, 상담을 받고 네,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안 그러면 이제 미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이쪽으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으면 세무공무원 될 때 가산점 있습니다. 물론 이제 5급, 네, 5급 이제 고위공무원은 가산점 없어요. 네, 하지만 7급까지는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세무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도 활동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다양하죠. 네, 따라서 뭐 숫자의 뭐 직무의 적성만 있다면 뭐 이 직군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나열했던 그러한 직무로 접근하고 싶다면, 그런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싶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 저희가 가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자격증이 그 길로 가는데, 네. 많은 지식을 당연히 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수월하다는 뜻이 남들보다 동일한 노력을 들였는데 좀 더 프리패스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직무를 가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저를 인정받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자격증인지 볼까요? 일단은 주관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뉘어요. 주관사에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면 전산회계 운영사 1, 2, 3급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하는 전산회계, 세무회계 1, 2급 총 이게 4개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했는데 전산회계, 세무회계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네. 전산세무, 전산회계. 네.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 2급 이렇게 있고요. 이게 한 세트 자격증이고요. 이건 한국세무사에서 그 주관에서 만든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사회에서 전산이 아닌 일반 이론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검증하는 세무회계 1, 2, 3급이 있고요. 또 기업회계 1, 2, 3급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민간 자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공인을 해줘서 등록번호가 나오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 있고요. 네,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네,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은 일반 세무사회에서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네, 회계관리 1, 2급 그리고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건 급수는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고요. 3일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회계법인에서 가장 큰 이제 빅펌 중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고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 및 공공회계 전문가 자격 시험이 있어요. 네, 이건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나온 거고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FAT 1, 2급이 있습니다. 이건 회계 실무 자격증이고요. 이게 또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나온 거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에요. 그리고 TAT 1, 2급이 있고 이 또한 한국공인회계사고 이건 세무실무에 대한 거고 국가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게 있고요. IFRS 관리사에서 한국 CFOF에서 나온 민간 자격이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공인회계사, 네, 금융감독에서 주관하는 네, 국가공인 자격이고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이에요. 여기서 시험을 주관할 뿐이고요. 공인회계사는 네, 기획재정부에서 네, 발급하는 자격증이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네. 관련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놨으니까요. 사실상 제가 이제 이하에서 설명드리는 뭐 시험의 일정이라든지 시험 과목 그리고 과목을 통과하기 위한 커트라인 합격 기준 이런 내용들이 다 이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산지돼 있으니까 이 정보를 오늘 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다 집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러한 데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이 1시간 반이 저한테 지금 할애된 시간인데 이 1시간 반에서 다 저희가 소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종, 전망, 그리고 이제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 이걸 들으실 테니까요. 이걸 듣고도 이 자격증 한번 욕심난다. 이러신 분들은 네. 이제 제가 이 홈페이지 해놨으니까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서칭하시고 이제 진짜 준비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여기에 지금 이 자격증에 이제 문의하시고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정보를 어디서 서칭해야 되는데도 지금은 조금 난감하시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음영 표시된 부분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다 보면 네. 과목과 네, 취지가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자격증에서는 조금 관련 과목에 대해서 조금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뒤에서는 네, 과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뒤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시험 과목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항상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시험 과목이 있고요. 시험 과목의 뎁스가 깊이가 다 달라요. 공인회계사에도 재무회계가 있고 다른 데도 다 재무회계가 있어요. 근데 공인회계사의 재무회계 시험과 다른 회계 시험을 똑같은 스타일로 보고 뎁스를 깊이를 똑같이 공부하면 공인회계사의 시험에는 최적화됐지만 다른 시험에서 오버예요. 네. 다른 거 3개 볼게 재무회계 한 과목이랑 공부량이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재무회계 공부량으로 다른 걸 재무회계 다 공부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험 과목의 종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이제 뎁스나 이제 수험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험을 보기로 결정하셨으면 꼭 반드시 시험 과목 체크하시고요. 이 시험 과목의 깊이를 반드시 기출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수험 합격수기란 이런 걸 보고 꼭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방대한 양을 제가 그 주로 나오지 않는 시험인데 뭐 전산 세무회계, 일반 기업 회계에서 회계학 시험을 뭐 공인회계사 책을 가지고 막 공부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합격 수기나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시험이 어떠한 난이도고 얼마 정도의 깊이를 요하는 건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부터 강의를 듣고 하셔야 됩니다. 네,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시험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지 못하고 네, 저 혼자 그냥 공부하는 희열을 느끼고 지식탐구에 희열을 느끼고 깊이 나오지도 않는 수험 범위를 막 들어가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험 기간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싶으면 뭐 그 학과 교수님과 한번 상담도 하시고 네, 합격 수기도 읽어보시고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럼 전산회계 운용사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 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네, 뭐 관련 합격 수기에서 더 깊게 탐색하시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럼 전산회계 운영사를 보시면 일단 방대한 회계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네, 여기서 포인트는 전산회계 운용이에요. 네, 전산회계 운용사는 회계 단순한 회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산 시스템적으로 회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자격시험이에요. 네, 한마디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회계 정보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소 자격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상공회계에서 나온 거고요. 응시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건 이거죠. 시험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급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급, 2급, 3급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네, 이제 상급이 이제 가장 시험 난이도가 낮는 거예요. 근데 뭐 상급 따고 2급 따고 1급 따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본인이 네, 필요한 급수. 네. 뭐 근데 대충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때는 뭐 3급 정도가 저희가 상고부기. 네. 공부하신 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급 정도가 이제 저희가 회계 전문 이제 대학원이 아니라 전문 대학에서 저희가
이제 본인의 실력을 검증하는 네,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급은 저희가 일반 4년제에서 나오셔서 이제 회계를 테스트하시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고등학생도 1급을 따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대학생이 됐는데도 상급을 못 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량의 차이인 거예요. 네. 따라서 본인이 이제 뭐 조금 욕심이 나서 취업하고 해서 저는 1급을 따고 싶다. 그럼 1급 따시면 돼요. 네. 그럼 보시면 상급은 저희가 필기 시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회계 원리입니다. 네, 회계 원리는 다들 아시죠? 네, 저희가 처음으로 회계학을 공부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요. 네, 근데 상급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면제 검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산 회계 운영서 상급만 상급에 대해서만 네, 면제가 네, 검정이 있고요. 네, 이제 실기 시험은 네,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회계원리 객관식 시험,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25문항으로 네, 40분에 걸쳐서 보시고요. 실기 시험은 이제 회계 시스템 운용, 네, 이제 컴퓨터 작업형으로서 60분에. 그럼 실기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느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스마트예요. 도전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는데 도전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CAPM, 네, ERP 또 저희가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네, 아마 근데 대부분 스마트 A를 많이 쓰실 거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를 택일하셔서 네, 회계 시스템 운영을 네, 저희가 작업해서 60분 내에 제출하시면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할 때 계산기는 네, 공학용 계산기 안 됩니다. 검색용도 안 돼요. 쌀집 계산기 알죠? 저희 쌀집 계산기. 네. 어떤 개념이 이런 거. 네. 저희도 항상 이제 들고 다니는데 이런 사칭 연산되는 쌀집 계산기만 되고요. 네. 이거는 뭐 저희 회계사 시험도 이 쌀집 계산기만 돼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우스운 이야기지만 공부할 때 마치 이런 이거 말고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이과에서 쓰는 뭐 루트도 계산되고 뭐 제곱근도 계산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계산기가 이제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장비 욕심 있으신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공학용 계산기를 썼다가 나중에 아 그거는 시험장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아, 한번 이렇게 머리를 띵 맞은 경우가 있는데 쌀집 계산기만 됩니다. 네. 그리고 2급 시험에서는 이제 한 과목이 더 늘죠. 원가 회계. 그리고 이제 회계 원리 수준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중급 재무회계라고 하는데 재무회계까지가 저희가 2급이에요. 네. 똑같이 네. 이제 이제 시험 시간은 60분 늘어나고요. 40문항이고요. 실기도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80분이 됩니다. 그리고 2급 시험은 이제 또 하나가 더 늘어나죠. 네, 세법 관련된 세무회계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 문항은 이제 60문항이 되고요. 네, 80분에 60문항 그리고 저희 실기도 10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돼 있으신 분들은 시험관 보시고 그러면 이제 1급 가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 대신 이제 기출문제나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관련 이제 뭐 저희 강의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강의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런 의지만 있으면 네. 충분히 네. 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합격 결정 기준은 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필기 같은 경우는요. 네, 40점 이제 꽈락이 있어요. 네, 과목당 꽈락이 40점 밑으로 되면 나머지들이 평균 60점 되더라도 안 되는 과목당 꽈락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고요. 뭐 검정 수수료는 네, 필기는 17,000원, 실기는 21,000원. 뭐 이런 정보는 뭐 매번 바뀔 수 있으니까요. 벌써 올해 시험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갔잖아요. 벌써 11월 달이니까요. 아마 이제 내년 스케줄이 2022년 시험 일정이 나올 텐데 아마 수수료도 이제 뭐 인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일정과 검정 수수료는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한 건데 벌써 21년 대부분 다 지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와 일정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그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정기 필기 시험 문제는 해당 시험 종료 후부터 7일간만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이신청도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뭐 이신청이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수험 과목은 저희가 아이고 네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수험 과목은 네 저희가 네 1급 기준으로는 필기 시험은 저희가 회계 원리가 있고요. 회계 기본 과목 네 기본 원리 그리고 결산 회사 회계 본지점 회계 연결 및 결합 회계 기업의 세무 회계 네 개가 있고요. 원가 회계 같은 경우는 원가 회계의 기초, 그러니까 원가의 흐름, 뭐 요소별 원가 회계. 뭐 지금 원가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원가의 아무 이런 수업을 들으시 아닌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소리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듣고 나중에 이제 수험서를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목차를 보시면 보고 이런 게 그때 말했던 내용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개별 원가 회계가 있고요. 저희가 원가 계산식입니다. 이게 네. 이게 주로 저희가 많이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개별 원가 회계, 종합 원가 회계, 표준 원가 계산.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이쪽까지가 이제 원가 영역이고요. 이제 이쪽부터가 이제 관리 영역인데 원가 차이 분석, 결합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직접 원가 계산. 저기까지도 다 일반 원가 관리, 원가 측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원가 구한걸 가지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네, CVP 분석이라도 하는데 원가 저부터 이익 분석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는 뭐 법인세 대표적이죠. 네, 저희가 법인에서 납부하는 세금 네, 대한 게 법인세가 있고요. 그리고 네, 소득세 네, 개인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즉 공급 가액에다가 곱하기 일정 세율 10%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 네, 이러한 내용들을 네, 보는 게 1급에 대한 시험 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실기는 회계 소프트웨어 운영인데 등록 업무 네,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래처 등록이다 그런 등록 업무가 있고요. 거래 입력 정부 관리, 결산 및 재무제표. 저희가 뭐 일반적인 회사라면 12월 31일 날 결산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러한 거래 입력이나 정부 관리한 전표를 가지고 결산과 재무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관리, 뭐 강산업이나 유형자산처럼 이제 뭐 또 제가 뭐 스마트에이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유무형 고정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 관리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원가 관리, 세무 관리도 다 스마트 A, 뭐 지금 도전으로 뭐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도전에 다 이렇게 회계 관련된 네, 운용이라든지 원가, 세무 관리가 다 관리되는 네, 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무적으로 활용할지 네, 그런 시험이 있고요. 네. 뭐 사실 2급 기준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2급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보시면 2급, 3급은 또 뭐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1급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급 기준으로 이 세 개 설명드리면 나머지는 이런 수험 과목이 다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네, 보시면 돼요. 단 이제 시험의 난이도나 기출은 그 범위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꼭 네, 기출 문제나 수험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일정은 저희가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 지원 시험 일자가 뜨면요. 네, 꼭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원서 접수 언제까지인지 개설일 시험이 4일 전까지예요. 네. 그 시험 일단 상시니까 저희가 뭐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6월 26일, 10월 16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에 2020년 시험 스케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6월 26일이고 시험 10월 16일이니까 2022년도 이때일 거다. 단정 짓고 뭐 원서 접수를 기다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전년도에 저희가 그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이 대부분
그 근처에서 다시 이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6월과 10월에 실기 시험이 있었다는 거 인지하시고, 네,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수험서 보시면 아마 곧 2020년도 시험 일정도 다 나올 거예요. 네. 발표 일자는 시험일 다음날 오전 10시 네, 바로 나오고요. 시험일 포함주 제외한 2주 뒤에 실기시험은 좀 최저만에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면제 검정 대상자는 모든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제 면제 대상자는 이제 누구예요? 상급에 대해서만 있어요. 네. 산업수여 및 산업수여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네, 학생이 전체 수업의 70%를 이수한 경우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졸업연도 포함 2년 이내에는 저희가 면제 검정 대상이 된다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산 회계 운용사죠. 네. 아이고, 네. 전산 회계 운용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전산 세무회계. 아마 이제 저도 그렇고요. 저희 이제 그 학생분들이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 자격증을 하나 준비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검증받고 싶어 하는 이제 갈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사실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회계사랑 세무사는 조금 이제 그 시험의 이제 깊이가 좀 깊죠.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까지는 이제 나는 딸 의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제일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 그 세무사에서 나오는 지금 전산세무회계 이쪽이랑 아마 3일 인포마에 나온 재경관리사를 아마 참 많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특히나 그 전산세무회계는 이제 저희 그 직종으로 보면요, 아까 보면요, 네, 여기서 보시면 회계와 세무 업무 지원자, 그러니까 회계 및 세무사무소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실 분들은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전산세무회계 쪽을 많이 시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산세무회계 쪽이 저희가 도전 스마트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이제 검증하는 시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및 세무사무소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이제 보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 도전 전표죠. 소위 말하는 기장이나 전표를 빠르게 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분이 주로 이제 5개에서 10개 정도 이제 뭐 큰 법인의 경우에는 좀 더 적게 할당을 받겠지만 5개에서 한 10개 정도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니죠. 조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를 한 그 정도를 하실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에서는 뭐 20개에서 30개까지도 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3월에 네, 저희가 매우 바쁠 거고요.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제 종소세 신고가 있으니까 그때 매우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의 업무상 1년 동안 쫙 업무를 스프레드 해가지고 이제 매월 동일한 양을 할 수 없어요. 특정 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특정 월까지 세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해당 달이 되면 압축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손이 빨라야죠. 네. 그러려면 전산을 잘 다뤄야 돼요. 뭐 저희가 예전처럼 뭐 빨간 이런 그 줄 쳐져 있는 데다가 가계부를 그 부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요새는 다 이제 ERP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 A 도전의 스마트 A 프로그램 같은 데다가 전표를 쳐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산세무회계에서 이제 ERP 그 스마트 A 다루는 능력을 많이 배양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많이 일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론을 주로 공부하시는 이제 재경관리사가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3일 인포마인에서 주관하는 3일 회계법에서 주관하는 네.
재경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이론 내용이에요. 똑같은 과목은 똑같아요. 원가, 세무, 그리고 재무. 이제 전산회계 1급이랑 수험 과목 똑같고 전산회계 운용사랑도 네, 수험 과목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론에 좀 더 집중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요. 일반 기업체의 회계 담당자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어디에 좀 더 그 진로를 선택할 거냐 따라서 자격증도 조금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세무회계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가 세무사회에서 나온 게 전산회계, 세무회계 1, 2급이에요. 그리고 기업회계 1, 2, 3급, 세무회계 1, 2, 3급이에요. 네. 따라서 주로 실무에 조금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산회계 또는 세무회계 쪽으로 오시는 거고요. 일반 이론에 좀 더 이제 학습을 하겠다. 그래서 자격증 따겠다는 분들은 이제 기업회계 쪽이면 1, 2, 3급, 세무회계 쪽이면 1, 2, 3급 이렇게 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산세무 1, 2급, 세무회계, 전산회계 1, 2급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주로 전산세무회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면 전산세무, 전산회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기업의 세무회계 및 격리 업무는 대부분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되고 있대요. 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와 세무를 전산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실기시험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전산세무회계는 수기회계를 예전에는 수기회계했는데 요새는 수기회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산으로 어떻게 회계를 또는 세무를 관리할 거냐, 네. 그 한마디로 이제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 어떻게 배양할 거냐죠. 네.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자격증이 전산세무회계고요. 그럼 전산회계는 기업회계 자격시험에 의해 학습한 내용을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네, 평소에는 기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서에는 이제 결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퇴직급이라든지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장부의 기장 그리고 결산서 작성 그리고 정보의 조회 등 회계 실무 처리 능력을 네, 전산회계 1, 2급에서 네,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 시험이에요. 네, 한마디로. 네. 그럼 전산세무는 뭐냐? 이제 아까 말했던 부가세 신고. 그리고 저희가 원천세를 신고할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인세 세무조정 등 이러한 세무 처리 능력을 이제 1, 2급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 평가하고 있고요. 뭐 1, 2급은 이제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1급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좀 차근차근히 가고 싶은 분들은 2급부터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이제 K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KCLP라고 하는데 네, 교육용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게 세무사회에서 이제 약간 모델용으로 만들어놔서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학습하시면 돼요. 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K랩 다운로드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세무사에 들어가셔서 국가 공인 자격 시험 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전산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네, 국가 또 여기서 그 말씀드릴 세무회계 그리고 기업회계가 다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를 하게 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네, 저희가 다운받아서 하는 부분이 여기고요. 네, K랩 네, 다운로드해서 전산 세무회계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잠깐 지금 그 중간에 끊겨가지고 네,
제가 다시 연결했고요. 네. 상급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게 보이는지 잠깐만 확인하고, 네, 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용 다운로드 한번 그 맛만 봐보겠다 그러시면 세무사에 들어가셔서 여기 다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회계, 네, 뭐 뒤에서 차근히 들으겠지만 지금 자격증이 전산회계 1, 2급, 세무회계 1, 2급, 그게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기업회계 또 1, 2, 3급이 있고요. 세무회계 1, 2, 3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좀 더 이론의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따라서 뭐 이것도 만약 세무사에서 뭐 자격증을 선택을 하신다면 뭐 아까처럼 기장이나 뭐 이런 보조 세무 보조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전산 세무회계에서 네, 저희가 실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회계 이론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설명드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네, 급수를 따시면 돼요. 네. 그럼 기업회계부터 먼저 보시면 네, 기업회계에서 보시면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네,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업회계란 뭐죠? 네. 저희가 기업회계 기준과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 기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과 기준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회계죠. 네, 기업 회계죠. 네, 그래서 복식후기 원리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회계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서를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기업회계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네, 필기시험입니다. 네. 뭐 세무회계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조특법, 상증법, 국기법에 대한 학습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또한 네, 필기시험이니까 이론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제가 이제 세무사회 한 덩어리 시험이니까 제가 앞에서 간략히 네, 이 시험의 취지에 대해서만 네, 한꺼번에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전산 세무회계에 대한 똑같이 이제 그 뭐 수업 내용, 네, 시험 과목 뭐 이런 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제 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이거 하고 다른 카테고리 별도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산 세무회계는 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처리 능력을 저희가 검증하는 거고요. 크게 그래서 필기와 실기가 있는 거고요. 네. 주관사는 한국세무사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고요. 응시 자격에는 뭐 별도의 제한없는데 뭐 부정행위자는 네. 이런 별도의 응시 제한이 있다.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다 이제 저희가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지만 이런 부정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뭐 근데 저희가 뭐 부정할 생각은 아니시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라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냐?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시험 과목이죠. 네, 이런 시험 과목이나 이제 이런 그 난이도가 이제 아마 이쪽 직무에 이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딸까 고민할 때 가장 많이 고려가 되실 거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전산세무는 아까 뭐 1급, 2급 이렇게 따르죠. 그죠? 그리고 전산회계가 또 1급, 2급 이렇게 있는데 2급이 더 낮은 급수예요. 네. 그래서 2급 먼저 보시면 네. 뭐 자신 있으신 분은 1급 따시면 되고 네. 조금 아직은 이제 그 차근차근 밟아가야겠다. 그럼 2급부터 차근히 따시면 되는데 과목은 보시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산회계 운용사랑 똑같죠. 따라서 전산회계 운용사도 근데 전산회계 운용사가 1급, 2급, 3급에 따라서 과목의 개수가 좀 달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산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과목은 다 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계라고 하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말해야 될 게 회계, 그리고 원가, 그리고 세무인데요. 네. 아까 전산 정보회계 운용사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전산회계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수에 따라서 과목이 달랐어요. 네. 하지만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세 과목은 1급이나 2급이는 다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각 과목의 범위가 달라요. 네.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급을 따을 건데 1급의 막 내용을 공부하고 계시면 아주 곤란하다 이거죠. 네. 수험 기간만 늘어지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저희가 재무회계 잠깐 보시면 네, 뭐 지금 보신 분의 대부분은 아마 회계 세문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거나 아니면 경영학과에서 회계 원리 정도 들으신 분이 많을 거라고 봐요. 네. 뭐 아니신 분도 뭐 이거 보시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네. 뭐 당좌자산이라면 뭐 현금이 형성자산을 비롯한 네, 유동자산이죠. 가장 이제 그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인데 그런 당좌자산, 재고, 유무형,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부채, 자본금, 잉여금, 수익표, 손익계산서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전산세무 1급을 가시면 외화환산, 네. 그리고 회계변경 이러한 스페셜한 토픽이 추가되는 거예요. 네. 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원가도 저희가 일반적인 원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부문별, 요소별 이제 원가 계산 방식 그리고 그 이제 방식 중에 이제 개별 종합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표준원가 계산. 네.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방식이 조금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원가 계산이 네. 1급 시험에만 별도로 또 추가된 거고요. 네. 뭐 일반적인 부가세, 소득세가 저희가 있는데 법인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다 족두법, 네,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게 1급 시험입니다. 네. 그리고 실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비중이 한 70%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가서 전표 치고 기장할 수 있느냐예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중요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네, 좀 비중이 좀 높죠. 네. 그러면 재무회계 원가회계에는 초기 2월 거래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네, 이런 실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 매출거래세, 자료 입력하는 거, 그리고 신고서 작성하는 거 이거는 매우 저희가 많이 하시게 되실 거예요. 실무에 보시면. 그리고 원천세, 원천 징수하는 상황이 저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거, 네, 그런 내용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실상 여기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 네. 법인세, 세무조정이 사실은 그 세무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그 5월 달에 개인을 담당하시는 분도 좀 바쁘겠지만 그래도 법인 세무조정하는 게 이제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있고, 네.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전산 세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전산 회계에서 저희가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전산 세무랑 전산 회계 이 비중을 보시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전산 회계 1, 2급이 쉬워 보이죠? 과목 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순서를 따지라 그러면 전산회계 2급 그 다음에 1급을 따지고 그 다음에 아마 세무회계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아마 순서대로 따지게 될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전산 세무에서 빡센 거를 이미 다 한번 다 검토했으니까 전산 회계 1급, 2급을 보시면 회계원리예요, 회계원리. 네. 과목 수도 엄청 좁잖아요. 계산 과목 수도 좁잖아요. 그죠? 네. 실무 시험 같은 경우도 네. 그거는 앞에 거랑 조금 유사하긴 하죠. 네.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을 보시면 네. 이제 부가치세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회계 2급, 1급을 따고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저희가 전산세무 설명드린 거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합격 결정 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또 많은 이제 관심사잖아요. 네. 관심사인데 저희가 전산, 회계, 세무 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에요. 그 아까 어떻게 됐어 점수가? 네. 30% 70%니까 저희가 이 점수에 총 100점 만점을 환산해서 70점이 커트라인인 거예요. 네. 그죠? 70점 이상이면 뭐 상대평가 아니니까 네. 저희가 절대평가니까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수수료는 뭐 25,000원입니다. 자격증 발급 비용, 자격증 추후에 받을 때 4,000원.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부가세세 포함이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바쁜 이 시간에 깊게 안 다뤄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시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아까 넌지시 다 설명이 드렸지만 이론이 30%고 전체적으로 다요. 이론이 30%고 실무가 70%예요. 네. 그리고 실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출제 기준 네, 좀 짧으니까 좀 키워볼게요. 네, 좀 이렇게 키워보면 네, 전산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이제 2급 네,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요. 등급이 네, 볼게요. 회계원리가 30% 그리고 기초정보 등록 수정이 20%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 40% 그 다음에 뭐 장부, 조회, 입력자료 이런 거 조회하는 게 10% 이렇게 해서 100%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장 이제 마이너한 거죠. 지금 평가 범위가 가장 스코프이 작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랑 세무회계가 비중이 좀 늘어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회계원리는 한 15%로 줄고요. 네.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점점 보세요. 이제 점점 이제 부가치세라는 부분도 늘어나고 네. 상대적으로 앞에 이제 기초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전산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가 각각 1대1 대1 비중으로 나오고요. 네. 뭐 재무회계나 원가가 35%, 부가세가 20%, 완천제세가 15%.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급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실무에서 저희가 세무조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세무조정이 비중이 크죠. 네. 실제로 업무도 법인세 세무조정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세무조정이 한 30% 나온다. 네. 이 점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막 그 사실 전산 세무에게는 실무에 오셨다가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실무가 여기는 상당히 비중이 없잖아요. 70%니까요, 전체. 네. 뭐 막말 나오. 아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면 어딨죠? 합격자 결정 기준이 100점만 70점이니까 실무가 거의 그 합격을 좌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또 실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할 때는 수월하게, 수월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산세무회계 시험 일정을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올해 거죠, 올해 거. 네. 올해 건데, 이거는 2020년, 이거는 제가 담았는데 2020년 국가 새 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기 시험 일정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캡처를 떠나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뭐 그래도 혹시 내년에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서 날짜 이제 목표 날짜를 잡으실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체크하실 때는 꼭 다시 한번 가서 홈페이지에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일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시험을 기회를 날린다든지
뭐 시험 스케줄이 꼬이면 절대 안 되시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원서 점수 마감 시간 6시까지라니까, 저녁 6시까지라니까 꼭 유념해서 들으시고요. 접수하시고요. 뭐 여기 뭐 보시면 시험 시간은 급수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산세무 1, 2급은 뭐 90분, 회계 1, 2급은 60분. 네. 그리고 세무회계, 이거는 이제 뒤에 저희가 세무회계 기업회계 또 자격증에서 별도로 이제 체크해 볼 텐데, 이거는 그 뒤에서 보시죠. 네. 자, 그럼 세무회계요. 이제 세무회계는 이제 똑같이 세무사회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뭐 자꾸 똑같은 주관사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자격증이 유사한 게 많이 나오면 사실 좀 혼란스럽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아니 이 중에서 뭘 따야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될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한 혼란도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험을 뭐 최소한 주관사 단위별로는 먼저 좀 이렇게 그 합칠 건 합치고 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뭐 현재는 뭐 아까처럼 실무에 치중된 세무 전산회계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론에 치중된 자격증이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궁금해하실 시험 과목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1, 2, 3급이 있어요. 1, 2, 3급이 있는데 저희가 이 3급을 보시면 법인세죠. 네. 그리고 소득세. 네. 근데 여기는 세법에 관련해서만 1부, 2부처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네. 그래서 1부, 2부 각각 객관식 25문항. 네. 그리고 2급 시험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법인세, 부가세에다가 소득세에 추가로 국기법과 조투법이 들어가요. 네. 사실 국기법과 조투법은 저희가 실무하면서 중요한 수도 있고 이제 많이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이쪽은 이제 진짜 막 기간, 언제까지, 또는 가산세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라서.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저희가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가 있지만 거기에 조투법이라는 저희가 또 항목으로 각각의 세법에서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커버하는 게 저희가 2급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제한 시간 80분. 네. 그리고 여기도 25문항. 네. 주관식이 이제 생기죠. 네. 세무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뭐 일부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지방세법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네, 뭐 취득세가 다 지방세인데, 지방세법은 저희 회계사 분들 중에서도 지방세에 특화를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가시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이쪽으로 특화해서 뭐 조금 클라이언트나 고객들을 좀 유치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지방세로 또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안 한다 보니까 그만큼 자료나 이제 뭐 조언을 구할 때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세법 1부, 2부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게요. 네. 그래서 세무회계 합격 결정 기준은 저희가 각각 최저 숟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4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 2부 합쳐서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세무회계 1급은 어떻게 보면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회계만 띄워낸 거랑 똑같아요. 최소한 시험 방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따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거나 뭐 이제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럼 세무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그 회계사, 세무사를 하면서 조금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권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 좋아요. 네. 지금 회계사, 세무사 시험 좋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못지않게 투입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의 투입했다가 최종 2차까지 합격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1차 합격으로 가지고 뭐 어디 취업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형을 갈리는 거라서 네. 지금 뭐 각자 다 인생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꼭 네. 더 이렇게 학과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고 설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무턱대고 도전하는 것도 모모할 수 있고요. 또는 무턱대고 그냥 겁을 먹고 또 반대로 지레 겁을 먹고 아 나는 그냥 이 시험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기회를 날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꼭 네, 먼저 합격하신 뭐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출제 기준은 좀 키워볼게요. 조금 키워서 보시면 네. 보시면 네, 1, 2, 3등급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과목은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제 기준 네, 평가 범위죠. 네, 보시고 아까 저희가 어떤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일정은 이것도 이제 2022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급이 네, 다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본인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처럼 대부분 시험이 그 서로 주관사가 다를 뿐이지 1, 2, 3급 이렇게 나눠서 비슷한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3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고 이제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저희가 네, 시험을 자기 본인의 그 실력을 검증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되고요. 2급이 저희가 이제 아까 전문 대졸 네. 그리고 1급이 이제 4년제 나와서 대청결과를 마쳤다면 오는 난이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개인차도 있고요. 네. 반드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고등학생이 1급을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한지에 따라서 급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급이 무조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회계를 보시면 뭐 기업 회계는 이제 뭐 세무 회계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산물사회에서 하신 거고 저희가 이제 기업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1, 2, 3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급 같은 경우는 그게 따로 없어요. 네. 회계 올리고요. 네. 각각 객관식 20문항으로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시간은 60분. 네. 그리고 이제 2급 가게 되면 재무회계가 있고요. 2부에는 원가를 봅니다. 네. 그리고 1급에서는 네, 재무회계인데 IFRS, 일반 기업회계죠. 이 두 개를 하시게 될 거고요. 2부에서는 원가관리회계를 저희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관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네. 관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를 계산하고 나서 저희가 원가와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영업이익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죠. 네.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공원이익 같은 걸 어떻게 계산할지 네. 그런 걸 다 저희가 이제 CVP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거를 저희가 추가로 네. 1급 시험에서 네, 반영돼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부, 2부 다 뭐 각각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합격 결정 기준은 네,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네. 수수료는 2만 원,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발급 비용은 4,000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 구성을 보시면 뭐 이거 이미 다 앞에 설명드린 거여서 상급이나 2급은 필기 시험이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주어지기 혼재돼 있다. 조금 내려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1, 2부 다 회계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각각 20문항씩이고 저희가 2급 같은 경우는 객관식 25문항, 원가에가 또 20문항, 그리고 이제 이론에서 1급에 다 이론이고요. 실무는 없어요. 네. 1급에서는 저희가 주관식이 네, 새로 포함된다. 네. 그리고 뭐 시험 일정 안내는 아까도 제가 다 똑같은 지금 거의 주관사에서 다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 회계 이쪽 네. 시험 시간은 100분, 80분, 80분 급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80분, 60분. 네. 그리고 2020년 네, 자유시험 일정이 이렇게 벌써 나와 있네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이 일정을 체크한 다음에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세무사회예요. 그러니까 제 위에는 상공회의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경관리사.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3일 인포마인에서 네, 나온 거거든요. 네. 보시면 되고 이제 FAT, TAT가 네, 한국공인의 회사니까 이 6, 7만 하고 나면 저희가 일반적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뒤에서는 이제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회계사랑 세무사 시험 설명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지금 체크하는 건데 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의 네, 시간 내에서 저희가 다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시간을 남겨놓고 네, 회계사랑 세무사 쪽 시험을 네,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네, 또 너무 많이 뺏어버리면 시험 못하니까요. 그럼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네. 재경관리사 보시면 재경관리사는 아까 말했던 네, 3일 회계법에서 나온 국가공인인간 자격이고 응시장이 별도로 없어요. 네, 물론 아까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공인 재경관리사로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재경관리사를 이제 검증하는 자격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앞에랑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게 전산회계, 세무사에서 하는 시험이 제가 공인회계사랑 세무사 빼고는 가장 한번 보편적으로 시험을 보는 시험이라서 자세한 설명드렸고요. 거기는 수험 과목이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 다른데 시험 과목과 비슷해요. 네. 뭐 급수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는 표현 좀 그렇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럼 재계관리사는 좀 독특하게 급수는 없어요. 네. 시험 합격하느냐 마느냐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 시험 한 1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실무는 없고요. 이론 시험이고요. 네. 그러면 보시면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일반 이론. 그러면 저희가 일반 이론인 뭐 저희 개념체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항목들. 네. 일단 이제 기존 과목 여러 개 있는데 그 기존 과목단별로 이슈들을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회계, 관계기업, 투자주식, 환율변동, 효과, 파생상품, 회계, 리스회계, 현금흐름표 이러한 토픽을 추가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기본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국기법까지. 네. 뭐 상증법 이런 건 안 들어가요. 네. 아마 재경관리사가 가장 회계사 시험이 유사할 거예요. 네. 시험의 그 범위라든지 물론 이제 깊이는 네, 회계사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서 어렵겠지만요. 네. 그리고 원가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회계 기초, 그다음 계산 방법, 증감, 계산의 범위,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리의 영역인데 계획과 통제에 대한 CVP 분석, 원가 조업 대입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분석하는 거, 그다음 성과 평가하는 거. 네. 그래서
재경관리사 시험은 이론 시험이고요. 급수는 따로 없고요. 네, 시험을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고, 그리고 가장 회계사 시험에 유사합니다. 네. 뭐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 관리별로 꽈락이 있어요. 40점은 네, 70점이네요. 네. 네, 꽈락은 별도로 없네요. 네. 뭐 시험 문제가 40문항이고 객관식 문제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과목별 70점 이상. 이 과목별 꽈락이죠. 과목별 꽈락. 네, 저도 순간 보고 꽈락이 없나?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여기는 저희가 과목별로 70점을 넘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을 좀 못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높게 나와서 커버 쳐서 평균을 넘기는 전략이 조금 여기는 안 통할 수 있어요. 네. 수수료 7만 원에 5천 원이고요. 시험 일정은 1, 3, 5, 7, 9, 10일.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약 150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네. 자, 그 FAT, TAT 테스트, 테스트랍니다. FAT, TAT 시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제일 이제 큰 이게 회계 세무 쪽에서 이제 저희가 민간 이제 그 사단을 보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 이제 회계사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세무사협회, 네, 한국세무사회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했던 아까 전산회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좀 시험이 오래됐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던 거였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니 3일도 재경관리사는 시험이 있고, 네, 또 회계관리 1, 2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3일 제가 여기서는 설명 안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아니 한국공인회계사는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하나 시험을 이렇게 발급하는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만든 게 FATTAT예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세무 전문가 단체. 우리나라 최고래요. 우리나라 최고. 네. 물론 저도 회계사지만 네, 조금 낯간지럽네요. 네. 그래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회계실무 자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실무 자격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세무회계랑 아주 유사해요. 네. 시간 과목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FAT, TAT가 있고요. FAT는 회계 관련된 실무 자격증, TAT는 세무 관련 실무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FAT 같은 경우는 네, 1급, 2급이 나눠져 있고요. 네. 이론이 30%, 실무 70%.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전산세무랑 네, 시험 구성 항목도 비율도 유사해요. 네. 그리고 뭐 평가 범위는 뭐 따라했다고 할 수는 못하는 게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과목인지라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2급이 회계원리,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결산하는 네, 실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1급 같은 경우는 회계원리에 부가치세가 하나 더 붙었고요. 네. 일반적인 실무. 네. 그래서 시험 기간은 60분이고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해야지 합격입니다. 네. 그 TAT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 관련된 거. 네, 세무 관련된 거고요. 네. 2급에는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 네, 근로소득, 원천지수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실무에는 이제 거래자료 입력, 뭐 부가세 관리, 그다음에 결산, 원전, 네, 이 정도가 제 실무가 될 거고요. 1급은 이제 여기서 아까 법인세가 늘어나요.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전산 세무회계를 한 번 더 붙는 듯한 느낌이죠. 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목표로 나왔던 시험이니까요. 네. 그런데 뭐 너무 상이하다. 그러면 시장이 너무 갈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죠. 저쪽에서 전산 세무 공부하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과목의 범위라든지 과목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이제 결산하는 업무 당연히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시험 기간이 90분이에요. 그리고 70점 이상이 합격인 거는 동일하다. 네. 검정 기준, 네. 뭐 FAT 같은 경우는 회계는 2급은 회계 기본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증빙 관리 및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회계 정보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1급은 재무회계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네,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부가세 신고라든지 재고 관리, 매출원가 관리, 매출원가 산정이죠. 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TAT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와 부가세, 부속 서류 작성, 수행 능력 및 소득세, 원천 징수와 연말 정산 등의 세무 정보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급은 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정 수수료는 한 25,000원, 자격증 발급 비용이 5,000원.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일정을 이제 올해 하반기 일정을 넣었는데, 올해 하반기는 이제 마지막 시험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끝났죠. 네. 따라서 이제 여기 제가 사이트 올려놨으니까 만약 내년에 FAT나 TAT 시험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일정 나오는 대로 확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인데 제가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뭐 드린다는 게 어,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끝내기에는 사실상 이제 덩어리가 너무 커요. 네. 덩어리가 크다는 뜻은 이제 그냥 저의 이 설명을 듣고 이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를 결정하기에는 조금은 더 많은 심사숙고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럼 내용 한번 볼까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뭐 금감원에서 주관을 하시고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이죠. 네. 그래서 CPA 시험 합격하면 바로 저희 회계사는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뭐 빅폼에서 대부분 많이 수습을 하니까요. 네.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장사까지 감사하려면 2년을 네, 수습을 하면 네. 네. 카톡이 들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필요하고 이제 이런 업무 감사, 감정, 증명, 계산 그리고 세무대리까지 네, 하는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시 자격은 여기는 이제 응시 자격이 있어요. 아까 제한이 없고 뭐, 부정하면 뭐 몇 년도 못 보는 그건 당연히 여긴 있고요. 네. 근데 응시 자격은 좀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 기준 학점이 회계학이면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이렇게 총 24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서 의한 자가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이 점수가 된 사람 이 두 개 엔드입니다. 엔드. 이 두 개 엔드로 충족한 사람들 한해서 저희가 회계사 시험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주의하실 거는 그럼 나 경영학과 안 나오고 이미 졸업해버렸는데 시험 보나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 교육진흥원이 인정하는 시험에 이수한 학점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뭐 사이버나 이런 강의도 다 인정해 줍니다. 네. 학점은행제 뭐 이런 데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24학점은 채워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시험은 뭐 대부분 다 토익을 하니까요. 토익 700점 이상이면 되고요. 나머지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토익보다 다른 게 더 강점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은 이제 회계사 시험은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1차를 주로 저희가 2월 말에 보고 아마 2차를 6월 말이나 이때 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보시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하고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하죠. 네. 저 때는 홍대에서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시험은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 돼 있고 1교시는 경영학, 경제학이 동시에 진행돼요. 네. 시간은 110분, 문항은 각각 40문제. 네. 그리고 2교시 때는 이제 상법과 세법 개론을 보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 네, 각각 40문제 똑같고요. 그리고 회계학이 시험 시간이 80분. 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 대신 문항수가 50문제. 네, 비중을 좀 높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점도 보시면 회계학의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1차를 통과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시험이요. 네, 한 번은 있는데 통과했다. 그러면 또 1년에 한 번 있는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2일에 걸쳐서 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3교시인데 각각 다 120분이고 여기도 이제 회계학만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150분이에요. 네. 그래서 수험 과목은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보고 네, 배점은 좀 다르니까 전략상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본인이 정해서 회계학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네, 잘한다면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따로 이제 그 각각의 시험 과목의 수험 범위, 평가 범위는 안 정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무조건 깊어요. 네, 전체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면에 뭘 넣을 수도 없어요. 네, 따라서 이제 만약 이제 회계사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교수님하고 상담하고 합격수기 꼭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총 카테고리 관련 교재들 나올 거잖아요. 강의할 때 그거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네. 공부를 얼마나 많이 깊게 할 건지. 네. 합격 기준은 뭐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왜냐면 제가 뭐 이거는 그 꽈락이 40% 있다는 거, 사업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상대평가로 한다는 거, 네. 고득점자 순으로 1차는요. 2차는 네. 2차 시험 매 과목 배점의 60% 이상을 득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꽈락이 그냥 60%예요. 네. 하지만 총 한 번 합격하면 그 다음 해까지는 1차 합격하면 두 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해당 해 바로 2차 시험 본과 그 다음 2차 연도까지는 면제가 돼요. 네. 하지만 거의 두 번째 떨어진다 그럼 다시 1차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념하시고요. 근데 그 2년 내에 2년 동안 2차를 합격하면 되는데 그때는 첫 해에는 합격한 과목 외에 나머지 과목만 교재는데 보시면 돼요. 네.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도식하면 이 내용이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벌써 시간이 저희가 1시간 반을 거의 다 와서 세무사 시험까지 한겨서 설명드려야 되니까 조금 이제 혼자서 보셔도 되는 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도별 1차 시험은 이거는 사실상 뭐 저희가 자격증을 취사 선택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난이도와 이 정도 경쟁률로 합격을 하는구나. 네, 보면은 뭐 합격자 수가 뭐 한 전체 합격 지원자의 한 18%가 되네요. 네, 그래서 1차 시험은 지원하면 한 18% 정도가 합격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2차 연도는 이제 확 줄죠. 그러니까 3,500명 중에서 1,000명 합격하는 게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네, 이제 1차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만 이제 합격생이 나오니까 맛이 높여 보이는데 이제 엄밀히 따질 때는 11,000명에서 최종 합격자가 1,000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죠? 네, 한 10% 되네요. 합격률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보시고 나는 이런 경쟁에서 이렇게 너무 팍팍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서 시험을 안 쳐다보는 거죠. 네. 시험료는 5만 원이래요. 네. 연중 1회 각각 1차, 2차 1회씩이고요. 네. 시험 일정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제 뭐 왜냐면 이제 영어 성적이랑 학점을 따셔서 가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뭐 이제 다 성인이시니까 이거를 뭐 제가 따서 뭐 시험 일정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저희가 1차 시험 이런 윤곽을 알려드리면 이제 그 해당 제가 시험 보고자 하는 연도에 맞춰서 이런 일정을 본인들이 짜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A시에요, A시. 자, 그럼 세무사는 또 어떨까요? 세무사. 세무사는 납세자 위임을 받아서 세무대리 하나 없는데 세무사의 직무가 이렇게 상세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한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좀 소개가 조금 미스가 났네요. 미스가 났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 올려놓을 때는 이 자료 말고 이제 이게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저희가 당연히 네, 여기 회계사로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지만 실제로는 네, 국세청에서 나중에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응시 자격은 네, 뭐 이런 결격사에 없는 거.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격 사유는 뭐 한마디로 뭐 범죄자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실 분들은 뭐 극히 드물 테니까 제가 읽진 않을게요. 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조금 달라요, 회계사랑. 네. 보시면 세법된 관련된 과목이 많아요. 여기도 1차, 2차점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1차는 4월 말에서 5월 초, 2차는 7월 초에 대부분 실시한대요. 네. 그래서 2교시는 재정학과 세법계로. 네, 재정학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경제학의 이제 한 파트인데, 네,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재정 경제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재정학이고, 그다음에 세법계론, 회계학계론, 그리고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총 4과목이죠. 2차 시험 때는 네, 이제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그다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이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네, 100점씩 400점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보다는 조금 이제 과목에 대한 부담은 덜해요. 하지만 반대로 세법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나오니까요. 세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기 좀 세무사에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합격 기준은 제가 보시면 네, 방금 조금 벨소리가 중간에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무 합격 기준은 저희가 여기도 100점 만점을 하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되고 꽈락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이어야지 네. 합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면제 규정이 없어요. 아까 같은 회계사는 2년에 걸쳐서 앞에 합격한 2차 과목은 면제하고 그 다음 해에 나머지 과목을 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모든 점수가 다 꽈락 40점이 이상이어야 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독특하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대부분 그 오랫동안 현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네. 아마 근데 뭐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뭐 이런 면제 대상자는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나중에 이쪽으로 진출했을 때 나중에 세무사 시험을 1차 시험 면제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합격률이 네, 1차 시험은 한 16%, 그리고 2차 시험은 네, 이제 여기는 저희가 합격률이 한 13% 되네요. 네, 2차 시험자 중에서 이제 좀 세무사가 선발 인원이 더 적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합격률이 더 낮고요. 수수료는 3만 원이네요. 네, 그리고 시험 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도 한 5월 중에 연일에, 그리고 2차 시험은 연일에, 9월 중에 연일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 관계상 이쪽은 제가 우대 현황 뭐 해서 전산회계 운영사 1급이 뭐 우대 이렇게 받고 있다 막 해놨는데 뭐 전산세무에게는 이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다 기입하지 못해서도 아마 해당 그 기관이나 이런 취업학군데 가면 이렇게 직무가 회계 쪽이라면 이러한 자격증을 우대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계속 변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현재 제가 지금 2021년 11월 기준으로 올려놓은 거니까요. 반드시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직무가 있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고 하시면 된다. 하지만 선언적으로 저희가 자격증 준비할 때는 이제 이런 자격증이 이런 데서 우대를 받고 있구나 하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짧기도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제가 회계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진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진로에 따라서 필요하신 자격증을 여기서 취선택하셔서 네. 이제 저희가 시험 과목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일정은 저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놨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때는 관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합격 수기도 보시고 기출문제도 한번 보시고 해서 결정하시면 네,
좋은 자격증 꼭 따시고 자기가 원하는 직무나 기업에 꼭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회계 관련 자격증 소개에 네, 지루한 과목이었는데 네, 듣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제가 번호를 하나 해놓을게요. 네, 하나 해놓을 테니까 네, 이거 보시고 네, 뭐 궁금한 자격증이나 뭐 또 뭐 직장 직무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문의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회계 관련 자격증 소개에 대해서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